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트랜스포머 워포 사이버트론 킹덤 시리즈의 타이탄 클래스 아크입니다. 오토봇의 전함인 아크인데요. 저번에 소개했던 디셉티콘의 네메시스와 함께 두 세력을 대표하는 함선입니다. 또 넷플릭스 시리즈인 워포 사이버트론 트릴로지에도 등장을 해서 시리즈 최초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준 기체죠. 저번에 봤던 네메시스 같은 경우는 변신을 안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디자인한 조형이라면 이 아크 같은 경우는 만화에서도 변신했기 때문에 그대로 프로포션을 가져오는 그런 제품입니다. 일단은 책상이 왔으면 좀 더 재밌게 편하게 리뷰를 했을 텐데 책상이 안 와서 좀 빠듯하게 화면에 잡아서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고 바로 제품 리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크의 알트 모드인데요. 일단 꺼내보면 알트 모드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건 네메시스와도 동일한데 넷플릭스 시리즈에서 나왔던 모습 그대로, 그리고 원작인 지원에서 모습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의 모습을 그대로 해서 원작과는 조금 그림체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디자인은 같고요. 이렇게 웨더링이 좀 들어가서 이런 여러가지 격전을 겪었던 작중의 모습을 잘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샛노란 색깔이 뭔가 노랗지만 완전 샛노란 게 아니라 조금은 좀 주황빛이 도는 색깔이라서 가벼워 보이지도 않고요. 굉장히 큰 기체인 만큼 이런 부피감에서도 그런 덩치감이 잘 느껴지고 또 디테일한 부분이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또 값어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앞에서 뒤에까지 쭉 둘러봤을 때도 비율도 아주 좋고 또 이때까지 처음 나오는 아크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큰데 아주 잘 나왔습니다. 네메시스처럼 날카로운 날개는 없지만 대체로 좀 커다란 원반 느낌이 있죠. 네메시스 때는 포탑을 따로따로 끼워서 또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크는 그냥 다 고정형이고요. 뒷부분, 또 엔진 부분이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파츠들은 다 이렇게 사출색인데 유일하게 이렇게 도색이 들어가 있어서 또 생동감을 주고 있고요. 또 특히나 몰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또 앞서 봤던 몸체와 마찬가지로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동봉된 이펙트 파츠를 꽂아서 더 리얼한 모습을 즐길 수가 있는데 안 그래도 큰 기체인데 이렇게 이펙트 파츠까지 더해지니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또 만화에서 봤던 그런 모습을 또 현실감 있게 느껴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찍어 놓은 건데 3편 버전, 영화 버전의 아크와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색깔은 다르지만 또 형태는 좀 비슷하죠. 뭔가 원작의 아크를 앞뒤를 뒤집어서 영화판을 만든 그런 느낌이 있는데 둘 다 좀 생김새도 좀 비슷한 게 또 이렇게 소장하신 분들은 영화 버전과 원작 버전을 비교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메시스 때는 없었던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 부분에 탑승 부분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건 네메시스 때도 동일한 부분이지만 아크는 또 자동으로 반자동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여기 밑에 촥 내려가면서 착륙한 그 느낌을 주는 착륙 모드로 변신을 할 수 있어요. 또 이 부분에서는 네메시스 때도 있었던 기능이지만 좀 더 업그레이드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살짝만 눌려도 좀 튀어나오는 불편함은 있지만 또 단순히 그냥 몰드로만 표현된 게 아니라 이런 기능적인 부분까지 더해져서 다채롭게 알트 모드를 즐길 수가 있죠. 그리고 참고로 원래 처음에 포장해서 꺼내면 이 사령탑 부분이 안 나와 있는데 꺼내서 배치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윗부분의 고정도 더 잘 되고요. 이 뒤에는 제가 안 꺼낸 상태로 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네메시스와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네메시스는 좀 날카롭고 길쭉한 그런 기체입니다. 아크는 옆으로 넓적하고 둥글둥글한데 그런 이미지가 이 제품에서도 아주 잘 드러나고요. 지원 시리즈에서 봤던 모습, 넷플릭스 시리즈에서 봤던 모습 그대로 여러가지 또 재현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퀄리티입니다. 함선 자체만으로도 상징성이 있고 이것 자체가 고증이기 때문에 굳이 변신을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또 변신을 한다니까 더 매력적인 부분이 있죠. 무엇보다 이런 묵직한 무게와 또 디테일한 이런 퀄리티가 좀 그래도 값을 준 게 나름대로 보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트 모드는 이렇고 빠르게 로봇 모드로 보도록 할게요. 변신 영상은 따로 만들 거기 때문에 바로 로봇 모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로봇 모드로 가기 중간에 이 아크에 들어있는 기능을 하나 더 볼 텐데 변신하다 보면 이렇게 몸통 부분에서 뭐가 하나 나와요. 이게 바로 텔레트렌 1인데요. 또 아크의 매력이 이렇게 텔레트렌 1이 들어있다는 게 아주 큰 매력이죠. 네메시스 때는 그냥 네메시스만 들어있어서 딱히 즐길 거리가 없었는데 또 아크만큼이나
또 오토봇의 상징인 텔레트렌 1이 있어서 즐길 거리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텔레트렌 1 컴퓨터 모드가 있고 로봇 모드가 있는데, 로봇 모드로 변신하면 이렇게 약간 모터마스터와 비슷한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텔레트렌 1도 변신을 하지 않고 이렇게 제품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원작이 고증하고는 살짝 안 맞긴 하지만 굉장히 퀄리티가 좋게 잘 나왔죠. 미니화된 아크를 보는 것 같은데 투광 기능이 아주 훌륭합니다. 손가락을 가렸다가 떼면은 빛이 번쩍번쩍 하는 게 느껴지고, 또 얼굴도 가동이 잘 되고, 또 중간에 이런 오토봇 마크나 여러 가지 몰드도 잘 표현이 되어 있고, 허리 가동이나 다리 가동, 또 등짐이 있긴 하지만 약간 망토 같은 느낌이 있어서 좀 멋있고, 그 외에도 고관절, 허리 관절, 다리 관절이 아주 잘 움직여져서 이런 포징도 자연스럽고 멋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크기는 옵티머스 프라임과 비슷한데요, 딱 보이저급 크기입니다. 이게 또 타이탄 클래스 안에 보이저급 크기의 제품이 있다는 게 또 신기한데, 아무튼 옵티머스 프라임과 메가트론과의 크기가 거의 비슷하고요. 하이라이트인 또 컴퓨터 찐 텔레트렌 1의 모습인데, 원작에서 봤던 모습 그대로 표현이 됐죠. 그냥 벽에 붙어있던 컴퓨터를 그대로 떼온 모습입니다. 뒷부분이나 옆모습을 봤을 땐 좀 엉성한데, 화면 부분을 보면 디테일이 엄청나죠. 컴퓨터 화면을 그대로 뽑아온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제 옵티머스 프라임하고 같이 두면 크기 차이가 이 정도 나요. 굳이 맞추자면 코어 클래스랑 맞추면 좋은데, 일단 보이저급 옵티머스는 이 정도 크기가 차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구성품이 하나 들어있는데, 텔레트렌 1 안에 이렇게 인공위성 로봇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지원 시즌 1에도 등장하고 또 자주 많이 등장하는데요. 아크 안에 텔레트렌 1이 들어있고, 텔레트렌 1 안에 또 다른 인공위성 파츠가 들어있어서 구성품이 되게 다채로운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거치대가 있으면 좋은데 따로따로 둬도 되고 이렇게 같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등짐 부분을 열어보면 이렇게 골든 디스크가 또 들어있습니다. 또 이 넷플릭스 시리즈에서 또 나름대로 유물로 등장을 하는데, 그렇게 막 잘 써먹은 것 같진 않아요. 항상 그렇듯 트랜스포머에서는 유물이 항상 그런 식인데, 아무튼 등장했던 골든 디스크가 무려 2장이나 들어있고요. 보시다시피 아주 디테일이 좋습니다. 양쪽 다 다른 디자인을 하고 있어서 또 재밌는 모습인데, 약간 레코드판 느낌도 나고 보관을 하기가 또 좋아서 구성품을 잃어버리지 않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텔레트렌 1 안에 있으니까 더 느낌이 특이한데, 일단 기체 보기 전에 텔레트렌 1을 한 번 더 즐겨보시고요. 로봇 모드로 보면은 아크의 로봇 모드는 굉장히 큽니다. 또 이번에도 나눠서 볼 건데,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아주 묵직하고 커다란 알트 모드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도 좀 알트 모드 때는 너무 둥글둥글한 모습이었다면, 그래도 이번에는 좀 각진 모습이 좀 도드라지는 모습인데요. 만화에서 등장했던 모습이 또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좋은데, 또 만화 모습 그대로 잘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알트 모드 때도 몰드가 좋아서 로봇 모드 때는 더 멋있게 보이는데요. 이런 사이사이에 보이는 관절과 어우러져서 아주 멋있고 위압감 있는 포스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앞뒤로 한번 천천히 쭉 둘러보시고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딱 봤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은 이렇게 부분 나눠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체부터 나눠서 보면 아까 본 것처럼 얼굴이 굉장히 멋있게 잘 나왔습니다. 여성형의 어떤 네메시스와는 또 다른 얼굴 형태를 하고 있는데, 알트 모드 때도 그렇고 로봇 모드 때도 되게 둥글고 네모난 느낌이 있죠. 로봇 모드의 얼굴 같은 경우는 텔레트렌 1처럼 이렇게 투광 기능이 아주 잘 되어 있고, 넷플릭스 시리즈에서 나왔던 그대로 표현이 됐습니다. 네메시스처럼 배틀 모드나 언마스크의 기능은 없고 그냥 언마스크로만 되어 있고요. 얼굴 옆에 어깨가 이렇게 가려주면서 좀 더 웅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체로 이 포탑 같은 경우는 움직이지 않아서 굳이 거슬리는 부분이 전혀 없고, 네메시스는 몸통이 되게 홀쭉했는데 아크는 이렇게 몸통이 되게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져 있고, 복부는 조금 얄팍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변형할 때 보면 알겠지만 팔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역삼각 형태로 등발이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겨드랑이 양쪽에는 이렇게 오토봇 마크가 들어있어서 오토봇이라는 그 상징성을 아주 잘 보여주고요. 또 알트 모드 때는 좀 과해 보였던 웨더링이 머리 색깔과 어깨 색깔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또 나름대로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옆부분을 봤을 때도 어깨 견갑이 이렇게 겉에 둘러져 있고, 팔뚝이 어깨 관절이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어깨를 꺾었을 때도 어깨가 여기 안쪽에서 움직입니다. 보다시피 라쳇 관절이 엄청 뻑뻑하게 되어 있어서 힘을 많이 줘야 되는데요. 아무튼 어깨 관절 가동 아주 좋고, 또 회전 가동도 이렇게 라쳇 관절로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되게 뻑뻑하기 때문에 크게 움직일 일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팔꿈치는 그나마 좀 부드러운 라쳇 관절이고 각도가 생각보다 많이 꺾이는 걸 알 수 있죠.
또 손도 굉장히 크게 만들어져 있는데 전지 가동이 되는 손이라서 이렇게 손가락도 움직여주고 손목도 돌려주고, 손목 같은 경우도 좀 돌리기가 좀 뻑뻑한데 아무래도 타이탄급 정도 되면 관절이 많이 뻑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액션을 할 때는 손이 많이 아플 수 있습니다. 등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지 않게 고정되게끔 잘 만들어 놨어요. 여기 구멍에 맞춰서 핀을 딱 고정하게끔 만들어줘서 또 이렇게 흔들었을 때도 등짐이 안 흔들리게 잘 만들어졌죠. 다음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하체 부분입니다. 엔진의 이렇게 출력 부분이었던 파츠가 이렇게 앞으로 색깔이 좀 은은하게 드러난 게 또 되게 멋있죠. 어쩌면 유일하게 사출색이 아니라 좀 도색이 들어간 부분이라서 되게 멋있는 부분인데, 알트 모드 때와 달리 로봇 모드 때는 정면으로 드러나서 아크를 더 멋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어깨에서 봤던 그 파란색과 또 정강이 파란색이 이어지는 느낌도 있어서 좋고, 네메시스보다는 고관절이 훨씬 더 넓어서 하체 가동하는 데는 좀 더 재밌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관절 꺾는 거는 역시나 많이 뻑뻑하고요. 그래서 양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꺾어주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렇게 꺾을 수 있고, 허리 회전도 잘 되고, 아까 어깨 가동도 그렇고 네메시스 때랑 똑같이 이렇게 가동하는 데는 많이 뻑뻑해서 힘을 많이 줘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봤던 것처럼 정강이 외에도 종아리 안쪽도 되게 안정적이게 만들어져 있고요. 특히 또 발바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고정되는 형태라서 지탱을 잘 해줍니다. 안 그래도 넓적한 이미지인데 발바닥도 되게 넓적해서 발목을 좀 이렇게 각도 조절을 하면서 지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릎 관절 가동도 보면은 이렇게 여기가 좀 들어가 있는 그 경우이기 때문에 또 꺾어주면 이게 쭉 들어갑니다. 신기하게도 여기가 좀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그런 가동을 하고 있는데, 덕분에 무릎도 엄청 많이 꺾어줄 수 있어요. 이것보다 더 많이 꺾을 수 있고 완전히 꺾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무릎 가동 부분에 있어서는 또 네메시스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서, 크기가 많이 커서 가동이 조금 힘든 부분은 있지만 관절의 가동 범위는 많이 좋기 때문에 이 큰 덩치의 액션을 좀 화려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일단은 워낙 크기가 커서 전체적으로 좀 화면에 잡기가 좀 어려운데요. 제가 찍어 놓은 사진으로 조금 비교를 해보면 옵티머스 프라임과 네메시스하고 크기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몸통 부분에 있어서는 아크가 훨씬 크지만 네메시스가 아무래도 어깨 위에 파츠가 좀 뾰족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키는 네메시스가 조금 더 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인 비율 그리고 덩치에서는 네메시스보다 아크가 훨씬 더 크고요. 또 짜임새도 네메시스는 뭐 튀어나온 부분도 많고 특히 어깨 부분에 정리가 안 된 파츠가 있는데, 아크는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프로포션이 훨씬 좋은 걸 알 수 있습니다. 화면에 다 잡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까이 두고 보면은 훨씬 더 실감이 나죠. 딱 중간에 화면을 잡아놨는데 네메시스는 그래도 반쪽에 다 들어오는데 아크는 좀 많이 벗어나기 때문에 옆으로 넓은 아크의 모습을 이렇게 또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에서 한번 변신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익숙한데, 네메시스는 또 변신한 모습이 없다 보니까 또 막상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현실감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둘 다 이렇게 변신을 하고 알트 모드에 이어서 로봇 모드에서도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입니다. 아무튼 둘 다 너무 크기 때문에 변신도 힘들고 전시도 힘들고 또 이렇게 리뷰할 때도 되게 힘든데, 일단 또 사진을 또 찍어서 올려 놓을 테니까 사진 리뷰로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메시스 때와 마찬가지로 보이저급도 한 손에 이렇게 쥘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작은 크기도 아닌 옵티머스를 이렇게 한 손에 쥐면서 또 타이탄 클래스와 기존의 또 다른 제품들 간의 또 스케일 차이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타이탄 클래스는 꼭 이렇게 손에 쥐어줘야 뭔가 좀 타이탄 클래스를 즐긴 느낌이 나는데,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번에 소개했던 네메시스에 이어서 또 오토봇의 전함인 아크를 리뷰해봤습니다. 아크 같은 경우는 네메시스와 달리 좀 불량 관계상 변신 리뷰는 따로 할 예정인데요. 일단 제가 책상이 왔으면 좀 더 편하게 화면에 다 잡아서 리뷰를 했을 텐데 도대체 언제 오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안 와서 좀 화면에 좀 빠듯하게 잡고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둘러봤지만 알트 모드, 로봇 모드 모두 볼만한 건 다 둘러본 것 같습니다. 일단 단순하게 생긴 디자인과 달리 또 텔레트렌 1이라는 구성품이 들어있다는 점에서 앞서 봤던 네메시스보다도 훨씬 더 구성이 좋고 또 프로포션 면에서도 훨씬 좋은 부분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굳이 변신은 안 하더라도 또 오토봇을 상징하는, 오토봇에서 빠질 수 없는 전함이기 때문에
필수 구매품이 아닐까 싶어요. 아직까지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드신 분들은 더 늦기 전에 한번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영화판 아크하고도 비교를 하면 재밌으니까요. 영화 버전으로 나왔던 아크도 비교해보시고 서로 대치되는 두 세력의 이 전함을 한번 비교하면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변신 리뷰는 바로 다음 영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변신은 그 변신 영상에서 참고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또 다음에 새로운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